오늘 수업은 몇 페이지? 214페이지. 214페이지. 자, 오늘은 완자 페이지 214. 내용은 뭐야? 5단원 중에서 마지막 내용이네. 뭐예요? 해설이요. 배설계. 네. 오늘 나갈 건 배설계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알겠죠? 네. 일단 배설계. 배설계의 뜻이 뭐예요? 해설. 배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알겠지?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뭔 형태로 내보내? 몸 밖으로 어떤 형태로? 액체나 고체. 똥? 오줌? 똥은 포함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오줌과 같은 형태로, 오줌의 형태로, 오줌 등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 이걸 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똥은 배설이 아니에요. 알겠죠? 똥은 배설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배설계, 배설기관, 배설계를 구성하는 배설기관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 몸의 오줌의 형태로, 주로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걸 배설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그럼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배설기관이 될 거야. 오줌을 만드는 배설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콩팥.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배설기관이 콩팥이고요. 콩팥을 포함해서 오줌이 지나가는 관을 오줌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줌관으로 지나간 오줌은요, 한 장소에서 어느 정도 모이게 돼. 그럼 모이는 장소가 뭐야? 방광. 그리고 이 방광을 모여있던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길을 뭐라 그래? 요도. 그래서 얘네 등을 배설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 오케이? 그러면 배설기관은 이렇고, 그러면 오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콩팥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오늘 수업의 목표야. 이때 배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면 노폐물이 어느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냐면 노폐물의 생성. 노폐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이 5단원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냐면 영양소, 그리고 소화계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은 뭐 해야 돼? 음식물을 먹어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 음식물 먹은 건 우리 몸의 세포들한테 공급이 돼서 세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노폐물의 생성은 세포들이 영양소를 소화하고 호흡하는 과정에서 영양소를 이용해서 세포 호흡하는 과정에서 생성돼요. 여기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의 자체가 호흡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을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포호흡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영양소, 자,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가 얘가 무슨 영양소야? 3대 영양소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에는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오케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지? 그래서 세포들한테 공급되는,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의 최종 단계인 포도당이 공급되고,
자, 쓸게. 3대 영양소가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탄수화물 가로 열고 실제 세포한테 공급될 때는 포도당으로 공급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지방. 세포들한테 뭐 지방 그 자체로 공급되고 뭐 지방산 이런 걸로 공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세포한테 공급될 때는 뭘로 공급돼? 아미노산으로 공급된다. 그래서 포도당,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아미노산 요 가로 안에 친 애들이 뭐예요? 3대 영양소의 최종 분해 산물, 가장 작은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세포들한테 공급되면서 뭘 만나? 산소를 만나. O2. 그래서 얘네들이 분해가 돼. 포도당이 분해가 되고 지방도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도 분해가 돼. 이때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서 분해가 되면 뭘 만들어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냐? 물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물의 분자식은 혹시 알고 있니? C. 물 H2O. 이산화탄소는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CO2. 이산소, 탄소, 이산화탄소. 알겠죠? 그 다음에 지방도 분해가 되면 뭐가 만들어져? 에너지를 만들어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야. 이게 호흡의 목적이지. 플러스 물이 만들어지고 얘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알겠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세포한테 공급되면은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물을 만들고요. 이산화탄소를 만들고요. 추가적으로 얘는 뭐까지 만들어내? 암모니아까지 만들어내. 암모니아. 그래서 이 암모니아 노란색으로 글씨 썼지. 특별해서.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탄수화물, 포도당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뭐냐? 탄수화물은 어떤 원자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느냐?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면 얘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CHO로. 지방도 뭘로 이루어져 있니?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니? 지방 또한 탄소, 수소, 산소 얘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단백질만, 아미노산만 추가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기억나죠? 단백질만 질소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물질들은 없던 물질이 그냥 어디에서 아무것도 없던 게 뿅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던 물질의 원소들이 재조합돼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물은 H2O는 여기 H 있고 O 있고, 그지? 그러니까 H2O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이산화탄소 CO2 여기 탄소 있고 여기 산소 있고 여기도 산소 있고, 그지? 이산화탄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가능성이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H와 O가 재조합이 되면서 물이 만들어지고 C와 O가 재조합이 돼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겠지. 근데 단백질은 역시나 수소와 산소가 재조합이 돼서 물이 만들어지고 탄소와 산소가 재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근데 질소, 있던 놈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질소가 재조합이 돼서 질소와 수소가 재조합이 돼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암모니아의 분자식이 뭐냐면 얘 NH3야.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넘어서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암모니아 이런 거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소들이 세포에 공급되면 에너지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살아가는데 사용이 될 거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물은 우리 몸에서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니까 물, 적당량의 물은 우리 몸에서 재사용을 해. 그런데 필요 없는 남아도는 물은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야 되겠지? 노폐물로서 나가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노폐물, 여기서 얘기했던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이때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얘가 NH3가 독성이 좀 있대. 독성이 있대. 그래서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쌓이고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잠깐이라도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아파지겠지. 그래서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 몸에 있는 어쨌든 내보내야 되는데 잠깐 동안에 있을 동안이라도 독성이 없는 물질로 우리 몸이 스스로 어떻게 바꿔버려. 그래서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분해가 될 때,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는데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야. 뭘로 바뀌어? 혹시 알아요? 요소라는 물질로 바뀌어.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돌아다니게 된다. 얘는 독성이 좀 줄어든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우리 몸에 기관도 있어야 되겠지. 독성 제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기관이 어디야? 간이야. 많이 물어봐, 문제에서.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이 세포 호흡 과정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암모니아를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뀌는 장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어디냐? 어디다? 간이다.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바뀐다. 알겠니? 그러면 자, 지금 설명한 노폐물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물,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요소. 세 가지지. 맞아, 틀려. 물론 요소는 이 전에는 이 전 단계가 뭐였다? 암모니아였다. 암모니아가 어디서 바뀐다? 간에서 바뀐다.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배설물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요소가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나가는데 어딜 통해서 나가느냐? 몸 밖으로 나가는 장소가 있어. 일단은 물 어디로 나가? 오줌을 통해서 나가지. 콩팥을 거쳐서 오줌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야. 근데 물이 또 어디로 나가는 줄 아세요? 침을 통해서 물이 나가기도 하겠지만 폐를 통해서 입으로 나가. 물론 입으로 폐를 통해서 나갈 때는 물이 무슨 상태로 나가는 거야? 액체 상태로 나가는 거야? 기체 상태로 나가는 거야? 기체 상태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기체라고 하더라도 걔는 분자의 종류는 물이에요.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갈 때 폐를 통해서 나가는 노폐물이 있고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물은 어디를 통해서 나간다? 폐를 통해서 나간다. 이때는 수증기 형태로 기체 상태로 나가는 거고, 이 물이 폐를 통해서 반드시 입으로 다 나가? 아니지. 대부분의 물은 어디를 통해서 나가?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물은 콩팥으로도 나간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얘 기체예요.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나가? 기체는 무조건 어디를 통해서 나가? 폐를 통해서 나간다. 얘는 콩팥을 통해서 나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요소는 어디를 통해서 나가? 콩팥을 통해서 얘는 오줌으로 나간다. 얘는 날숨으로 나가는 거겠지. 알겠니? 그래서 물은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만 나가요. 그러면 틀려요. 물은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도 나가고 폐를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도 나가게 된다. 알겠니?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간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게 214페이지의 내용이네. 됐니? 오케이. 그래서 넘겨서 215페이지 개념학의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1번.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걸 배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2번.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오줌에는 물과 요소가 들어있다. 오줌에는 H2O, 물 들어가 있고 요소도 들어가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암모니아는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만들어진다. 틀렸죠?
암모니아는 뭐가 분해될 때 만들어져? 영양소 중에서 탄소. 뭐가 분해될 때? 단백질이 분해가 될 때. 그래서 X. 3번 이산화탄소는 폐로 이동해서 날숨을 통해 나간다. 맞는 말이고. 4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가 될 때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다. 그치? 물과 이산화탄소는 공통적으로 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그 밑에 3번. 다음은 암모니아가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가로 안에 안 들맞은 말을 써라.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어디에서 독성이 약한 뭐로 바뀐 다음에 어디에서 걸러져서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냐?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뭘로 바뀐다? 요소로 바뀐 다음에 어디에서 걸러져서?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을 포함되어서 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됐나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줌, 콩팥에서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콩팥의 구조를 알아야 돼. 페이지 몇 페이지? 216페이지. 콩팥의 구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콩팥이 어디 있다 그랬어? 콩팥은 사람 몸에 한 배 쪽, 여기. 갈비뼈 밑에 배, 여기에. 근데 어디에? 뒤쪽에 있다 그랬지.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콩팥이야. 생긴 모양이 뭐처럼 생겨서? 콩과 팥처럼 생겨서. 그래서 이름이 콩팥이야. 콩팥의 구조. 자, 콩팥이 좌우 몇 개 있다고요?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되게 크게 그린 거야. 보통 콩팥은 한 주먹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가 콩팥이고요. 얘가 콩, 얘가 팥. 합쳐서 콩팥이지. 자, 그리고 여기에 오줌이 모이는 무슨 장소가 있어? 얘가 방광. 그리고 방광에 연결되어 있는 오줌이 나가는 길이 있지? 얘가 뭐예요? 요. 그리고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진 다음에 방광에 가려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관이 이렇게 있어. 얘 이름이 오줌관. 얘가 콩팥. 콩팥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알겠니? 콩팥 뜯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분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콩팥의 단면을 보게 되면 콩팥 바깥쪽을 콩팥에 뭐라고 얘기를 해? 겉질. 콩팥의 겉질. 그리고 그 안쪽 여기를, 그럼 얘가 겉질이면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속질. 겉질, 속질. 그리고 요 더 안쪽 중심 부분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콩팥 깔때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콩팥의 내부 구조는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콩팥의 현미경으로 이 내부를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좀 더 복잡하고 세세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할 거야. 콩팥을 이루는 기본 단위. 이 콩팥 전체는 작은 기본 단위들, 수많은 기본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알겠지? 기억나는지 보자. 폐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였어? 폐포, 그치? 그것처럼 콩팥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있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네프론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명명을 해. 네프론. 알겠니? 콩팥의 기본 단위는 뭐니?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네프론이라고 하는 얘는요, 다시 더 세세한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네프론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사구체,
플러스 보건 주머니 플러스 세뇨관 사구체 보건 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네프론이야. 알겠니? 이해해? 네. 뭐가 이해돼?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 사구체, 보건주머니, 네프론. 그지? 자, 사구체가 뭐냐? 사구체, 모세 혈관들의 덩어리. 얘가 사구체야. 그러니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뭐가 지나가는 거냐? 모세 모세혈관이 뭐야? 작은 모세, 미세한, 그지? 혈관. 혈관은 뭐 하는 건데? 피가 지나가는 관이지. 모세혈관. 피가 지나가는 미세한 관이란 얘기야. 근데 걔네들이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구조물을 사구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보먼주머니는 뭐냐? 보먼주머니는 사구체 주변을 둘러싼 주머니를 얘기를 해.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그걸 보먼주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세뇨관은 여기서 세자가 모세혈관의 세자와 같은 세자야. 미세하다는 얘기야. 아주 미세하다. 눈으로는 안 보여.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일까 말까 해. 그리고 뇨자는 무슨 뇨자인지 아시겠어요? 오줌뇨. 그러니까 세뇨관은 오줌이 지나가는 미세한 관. 그리고 이 세뇨관은 보먼주머니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미세한 오줌관, 오줌 지나가는 관. 이걸 세뇨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나중에 정리할 때 기억하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콩팥의 구조가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이때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얘네들은 물론 책에는 교재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구체 보먼주머니가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냐면 겉질에 있는 게 사구체 보먼주머니야. 사구체 보먼주머니는 콩팥의 구조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다? 콩팥의 겉질. 그 다음에 세뇨관이 어디에 있다? 속질. 콩팥의 속질에 세뇨관이 있는 거야. 그 세뇨관이 매우 미세한 관들이 쫙 있고, 그 세뇨관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곳이 뭐예요? 속질의 더 안쪽에 있는 뭐가 어디로 모인다? 콩팥 깔때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깔때기의 역할은 뭐냐면, 세뇨관은 오줌이 지나가는 미세한 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세뇨관을 통해서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1차적으로 모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모이면 그 오줌이 무슨 관을 따라서? 오줌관을 따라서 다시 더 넓은 공간인 어디에 모이게 되는 거야? 방광에 모이게 되는 거야. 구조가 그래. 알겠지? 자,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겉질과 속질에 분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구체, 모세혈관이 지나가는 덩어리라고 그랬지. 모세혈관이 만들어진 덩어리. 그래서 사구체는 이렇게 그려야 돼. 이게 혈관이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그릴게. 약간 붉은색으로. 이게 사구체야. 이게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어. 얘가 사구체.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관이, 그 주머니가 있다고.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얘가 뭐예요? 얘가 보먼주머니. 이 보먼주머니는 미세하게 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관이 뭐예요? 세뇨관. 알겠지? 그림상. 그래서 얘가 뭐라고? 사구체. 개, 사구체. 그리고 얘가 뭐라고? 보먼주머니. 그리고 얘가 뭐라고? 세뇨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덩어리로 된 모세혈관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끊겨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모세혈관이 얘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 이름이 뭐라고? 모세혈관이라고 그랬지. 이 모세혈관이 현재 구조상 어디를 감싸고 있어? 세뇨관을 감싸고 있지. 네. 그런 다음에 감싼 다음에 나가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구조가 생겼고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우주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 혈관이지. 혈관을 통해서 뭐가 와? 뭐가 지나가? 피가 지나가야지. 그치? 혈관에는 피가, 혈액이 지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 혈액이 온단 말이야. 피! 근데 피라고 하는 게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네.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물질이 뭐예요? 일단 세포 성분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의 대부분은 또 액체로 이루어져 있지. 그 액체 중에 대부분은 물일 거고 그 외에 노폐물도 혈액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영양소도 혈액 속에 있고 어쨌든 지금 여기 혈액이 들어왔어. 이 안에 지금 노폐물이 있다는 얘기야. 물과 뭐가 있어요? 노폐물로 요소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사구체로 들어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혈액을 따라서 함께 들어온 물질들 중에서 일부의 물질이 빠져나가. 어디로? 사구체에서 어느 방향?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가. 근데 빠져나갈 때 덩치 큰 물질들은 빠져나가지 못해. 걸러져가지고 알갱이 작은 애들만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 다시 얘기해서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라고 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은 덩치 큰 애들이야.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그러면 덩치 작은 애들이 빠져나간다? 덩치 작은 애들이 누구예요? 물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요소. 그리고 그러면 벌써 나쁜 애들이 다 빠져나간 건가요? 혈액 속에는 영양소도 있다면서요. 포도당, 아미노산, 뭐 지방 뭐 이런 것들도 있다면서요. 포도당 빠져나갈까 못 빠져나갈까? 빠져나가. 포도당 알갱이 작아서. 아미노산 빠져나갈까 못 빠져나가? 빠져나가. 알갱이 작아서. 오! 이거 알갱이 작으면 무조건 다 빠져나가. 그래서 보먼주머니에는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던 알갱이 작은 것들이 쭉 빠져나가고 이때 이 빠져나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걸러내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과된다. 여과. 알겠지? 그래서 빠져나간 물질들이 이제 어디를 지나가게 돼? 세뇨관을 쭉 지나가게 되겠지. 근데 세뇨관 속에 지나가는 물질들이 결국은 이 세뇨관은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니? 세뇨관은 콩팥 깔때기에 연결돼서 여기에 오줌이 채워질 거고 얘가 방광에 채워져서 오줌으로 나갈 거란 말이야. 결국은 이 세뇨관을 지나가는 애들이 이제 오줌이 되겠지. 근데 이상해. 뭐가 이상한 줄 알아? 여기서 빠져나간 물질들 중에는 포도당도 있었어 없었어? 그치? 아미노산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빠져나간다 그랬지. 그러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영양소들이잖아. 내가 어떻게 먹었는데? 그지? 내가 배고파가지고 세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먹은 건데 그게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줌으로 빠져나갈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뇨관으로 빠져나갈 때 누가 감겨져 있는 거야? 모세혈관이 감겨져. 모세혈관의 역할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뇨관을 지나가는 물질들 중에서 영양소와 같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지. 피 속으로. 그래서 모세혈관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모세혈관 딱 지나가는 동안에 세뇨관이 이렇게 지나갈 때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오! 포도당 지나간다. 포도당도 일로 와. 오! 아미노산 지나가네. 아미노산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네. 요소가 지나가네. 요소는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너는 냅둬. 물이 지나가네. 물은 어떻게 해야 돼? 물은 고민되네 이거. 내 몸에서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네.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물은 뭐해?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통과. 선택적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 그게 모세혈관의 역할이야. 그래서 모세혈관은
세뇨관을 지나가는 물질들 중에서 내 몸의 상태에서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뭐해? 빨아들여.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재흡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재흡수. 아시겠죠? 그래서 과정이 여기서 물질이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오는 과정. 이걸 다시 흡수한다. 재흡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그리고 하나 더 과정이 있어. 자, 혈액 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있는데 사구체에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사구체에서 작은 물질이 빠져나갈 때 작은 물질이 다 빠져나가느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냐? 안 그래. 그러니까 작은 물질들을 만약에 혈액 속에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거기 이 100개, 작은 물질 100개에는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요소도 있고 막 이렇다고 쳐. 다 합쳐서 100개가 있다고 쳐. 그런데 이 여과되는 물질 중에는 100개 중에서 한 80개가 빠져나간다고 치자. 시간이 없어서. 20개는 아직 어디에 남아있어? 피 속에 남아있어. 그 20개의 작은 물질들은 지나가 이렇게. 근데 그 작은 물질들 중에 아직까지 요소라고 하는 내보내야 되는 노폐물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게 계속 혈관에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 아직 혈관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로서 버려야 되는 요소라는 물질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이 요소를 요 부분에서 얘를 뭐 해버려? 내보내버려. 이때는 물이라든가 포도당은 안 나가. 뭐만 나가? 요소만 나가. 요 과정에서는. 그래서 요소를 내뱉는 요 과정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분비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비. 알겠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현재 이 그림에서 세뇨관 이 끄트머리를 지나가는 이 물질 속에는 물 있어 없어? 있어요. 물 있어요. 포도당이 있을까 없을까? 포도당은 없어. 왜냐면 포도당은 여기 지나갈 때 포도당은 100% 재흡수하거든. 포도당 없어. 아미노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얘도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영양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 재흡수가 돼. 여기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요소 있어 없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이타민도 영양소잖아요. 근데 바이타민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몸에서 사용될 일일 동안 하루 동안에 사용될 바이타민은 이미 다 흡수해서 사용했어. 여기까지 온 바이타민이 있다면 그 바이타민은 오늘은 이미 필요 없는 바이타민이야. 그래서 흡수를 안 해. 그냥 버려버려. 아니, 남네! 그냥 나고 나가. 알겠지? 그 다음에 무기염류라고 하는 영양소도 있어요. 무기염류. 무기염류에 얘가 뭐가 있냐면 철, 나트륨 또는 염소 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들이거든. 이것도 영양소예요. 그런데 이 무기염류 또한 어느 정도는 나가. 물론 100% 재흡수를 하지 않고 내 몸의 상태에서 필요한 무기염류가 있으면 재흡수를 하는데 100% 다 재흡수를 하지 않고 일부는 나갑니다. 그래서 무기염류도 나가게 된다. 요 성분들이 최종적인 오줌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봐. 콩팥의 구조는 대충 어떻게 그렸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 일단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콩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콩팥에서 벌어지는 작용들이야. 세 가지 큰 작용. 여과, 재흡수, 분비. 이러면서 오줌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과라고 하는 거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걸 여과라고 얘기를 해?
사구체에서 그지? 오 어디로? 봄원 주문. 크기 작은 물질들. 그러면 그 크기 작은 물질들이 누군데? 요소. 자 일단 물, 그지? 포도당, 아미. 아미노산, 바이타민, 비우. 무기염료, 요소. 그래서 여기서 문제 물어봅니다. 다음 물질 중에서 여과되지 않는 물질을 찾으세요. 그러면 보기 1, 2, 3, 4, 5번이 쫙 있어. 여과되지 않는 물질 찾으라는 얘기는 1, 2, 3, 4, 5번 중에 알갱이 뭐한 놈을 찾으라는 얘기야. 큰 놈. 그럼 누구겠니?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과 같은 세포 성분들은 못 빠져나가. 그 다음에 또는 포도당이라고 쓰지 않고 탄수화물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치자. 아니면 녹말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쳐요. 녹말, 알갱이 큰 애야. 못 빠져나가. 아미노산은 빠져나가지만 아미노산이가 덩어리가 된 거를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백질 빠져나갈까 못 빠져나갈까? 못 빠져나가. 알겠지? 그런 애들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과가 사구체에서 봄원주머니로 크기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가는데 얘네들이 지들이 알아서 빠져나가나요? 여과되는 원리가 있나요? 여과의 원리가 뭔가요?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 기억을 되살려서 폐에서 호흡작용할 때 폐포라고 하는 공기주머니 주변에 모세혈관이 그때는 모세혈관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가 교환된단 말이야. 산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폐포 쪽으로 보낸단 말이야. 이때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니? 확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과에서도 이 콩팥에서 여과라고 하는 작용에서 작은 물질들이 사구체에서 봄원주머니로 빠져나가는 원리는 뭐니? 그 원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세 글자. 혈압차, 피의 압력차.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혈관이 여기가 모세혈관이긴 한데 좀 모세혈관 중에서 살짝 굵은 모세혈관. 그러다가 사구체가 될 때 모세혈관의 굵기가 매우 가늘어져. 그러면서 뭉쳐있단 말이야. 그래서 굵은 관이 점점 얇아진단 말이야. 관이 점점 좁아져. 그럼 피가 지나가다가 통로가 좁아지니까 피가 이 주변에 가는 압력이 점점 어떻게 될까? 세져.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피 속에 있는 물질들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갈 수뿐이 없게 된다는 얘기야. 그걸 혈압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두 번째, 재흡수. 재흡수, 느낌만 딱 보더라도 좋은 거 재흡수해야 돼? 나쁜 거 재흡수해야 돼? 좋은 거 재흡수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재흡수. 어디서 어디로 진행 방향이 일어나는 게 재흡수예요? 세뇨관에서. 그렇지. 세뇨관으로 빠져나가는 오줌 성분들 중에서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혈관도, 그지? 네. 필요한 놈들을 다시 끌어들인다는 뜻이야. 이게 재흡수고요. 그러면 재흡수가 되는 놈은 뭐가 있느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 많이 문제 물어봐. 100% 재흡수. 되고요. 그 다음에 물과 무기염류 얘는 양만큼만 재흡수. 알겠지? 빠져나간 요소 흡수돼 안 돼? 재흡수 안 되지. 바이타민도 재흡수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분비 필요한 물질을 분비해, 쓰레기를 분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분비는 장소가 어디서 어디로 일어난다. 아직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그지? 노폐물을 어디로? 그치. 세뇨관으로 분비를 하고요. 분비되는 물질은 뭐예요? 대표적인 쓰레기 요소를 분비한다.
알겠니? 이게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시겠죠? 여기서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 그리고 아까 콩팥의 구조물을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요.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